여기 KCTC에서 세균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이정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마 오후에 여러분이 실험하실 부분의 개괄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제 그 KCTC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컬처 컬렉션들이 굉장히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만 해도 한 두서너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컬처 컬렉션에서 균주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분양해주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균주는 처음에 발견됐던 그 균주, 그다음에 그런 그 균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들이 변화되지 않게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균주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내가 분리했는 균주라든지 새로 만든 균주가 기존에 있는 균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비교 균주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균주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이제 보존 시스템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동결 근조 보존이랑 동결 보존이 있습니다. 동결 근조 보존은 오후에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보통 이제 4도씨 그 저온실에서 유리앰플러 아마 분양받아 보신 분들은 대부분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유리앰플러 보존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결 보존은 그 보통 글라이세르 스톡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만들어서 마이너스 80도씨 디프리즈하고 마이너스 196도씨 액체 질소 탱크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외부에서 균주를 도입할 때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올 경우도 있을 거고 국내에서 분리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균주의 오염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콜로니 형태에서 기본에 알려져 있는 거하고 이미 처음에 디스크립션 된 거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번호를 부여하고 똑같이 동결 근조 보존이랑 동결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보여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동결 보존 근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유리앰플로 만들게 돼 있고요. 이걸 만들어서 이런 저온실 안에 캐비넷 시스템에서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결 보존할 경우에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크라이오 튜브에다가 글라이스를 스톡하는 경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마이너스 80도씨 디프리저 시스템에다 보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액체 질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액체 질소 보존을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액체 질소 타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이제 분양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일반 미생물 분양은 온라인 신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뭐 인터넷 강국이고 그래서 웬만한 곳에서는 온라인이 다 될 겁니다.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무료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회원 등록을 그냥 무료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주소라든지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워크샵 있을 때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은 온라인 신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좀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팩스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이메일 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그다음 동식물 세포주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지 않고요. 팩스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분양을 받으신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드라이 아이스 패킹 같은 걸 해서 그래서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금 지분 방법이 옛날에는 저희 후불제 해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선불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라인 신청하시고 입금을 하시면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분양을 해드립니다. 근데 분양 신청하고 나서 내가 신청만 해놓고 2주 동안 잊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다시 분양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온라인 분양 신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저희 홈페이지가 kct.crib.re.kr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 메인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지원 서비스를 누르시면 그 다음 이쪽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주 분양을 여기다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어디로 입금을 해야 되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분양 신청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자기가 이제 패스워드랑 사용자 아이디랑 패스워드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처음이실 경우에는 여기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균주 번호를 만약에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 바로 번호를 입력하시면 추가가 되고요. 균주 번호를 내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균주 추가를 누르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여기 보유 균주 검색 밑으로 들어있는 이 밑으로 이런 그 온라인 카탈로그 검색 그 창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균주명을 전체를 다 쓰셔도 되고요. 간략하게
해당하는 단어를 입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관련된 자료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거 하나하나를 클릭해 들어가면 그 세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세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셔서 추가를 하시면 마지막에 분양 신청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분양 신청이 종료가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가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적서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누르시면 견적서가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닫고 나서 그다음에 견적서 확인한 후에 입금하시고 그다음에 입금 확인하면 저희들이 메일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다음 분양 신청 정보를 확인해서 분양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우체국 택배로 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 신청하시고 나서 한 3일 내지 4일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내드리고 나서는 확인 메일을 보내드리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정부기관이고 이게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요. 부가세가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세금 계산서보다는 그냥 영수증을 보내드린대요. 만약에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전화를 주시고요. 입금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로 보내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오후에 실험하실 내용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미생물의 보존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널리 그냥 알고 있는 동결 보존법이라는 게 많이 쓰시죠. 글라이세롤 보존법. 그다음에 똑같은 글라이세롤의 보존을 하지만 그거를 이제 보통 글라이세롤 보존법 하면 디프리저라든지 마이너스 20도씨, 뭐 마이너스 80도씨 이런 데 보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그런 액체 질소에다 보존하는 액체 질소 보존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더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196도, 한 2배 정도 더 낮은 온도에서 보존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글래스 비드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파라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메소 이런 건 균주 성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글라이세롤 보존법을 해서는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DMSO 보존법을 쓰는 것도 있고요. 젤라틴 디스크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리퀴드 건조법이라서 엘드랭이라는 걸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외국에서 균주를 구입해 보신 분은 가끔 엘드랭 상태로 되어 있는 그 유리앰프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인데 저희들도 조만간 이걸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건 이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동결 보존법이랑 동결 근조법으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린 게 일반 미생물의 동결 보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미생물을 이렇게 배양을 일단 하시면 크라이오 튜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라이오 튜브에다가 10% 글라이세롤을 만드셔가지고요. 1회 밀씩 먼저 이렇게 분주를 하세요. 분주를 하셔서 이걸 멸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에펜드로프 튜브에다가 보존하시는 걸 봤어요. 그거는 좀 스크류캡이 아니고 에펜드로프 튜브의 경우는 이렇게 그 뚜껑을 열고 닫는 데 있어가지고 오염이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크라이오 튜브를 써주시는 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특히 균주를 보존할 때 여기서 보존한 다음에 여기다 글라이세롤을 넣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글라이세롤을 넣어서 멸균을 하신 다음에 이 바깥쪽에다가 균주 번호라든지 제조년월이라든지 이런 그 정보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멸균을 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루프로 긁어가지고요. 백금이 같은 거로. 그 다음에 40mg 정도를 여기다가 입금하셔서 현탁을 해서 아주 풀어주시면 됩니다. 서스펜션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체 배지에서 못 키우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액체 배지로 키우셔가지고요. 그거를 무균적으로 센트리퓨저를 하셔가지고 밑에 균액을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균체를 많이 키워가지고 브로스 자체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생겼거나 그리고 이제 펀자이 같은 경우에는 동결 근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꺼내서 분양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장기 보존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아마 가장 관심들도 있으시고 해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실험도 오후에 한번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동결 근조 보존법인데 동결 근조 보존법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실험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동결 건조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큐um 실링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걸 제대로 갖추시면은 이 방법으로 보존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존했을 경우에는 앰필이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보존하는데 유리합니다. 똑같이 미생물을 배양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유리, 파이렉스 유리로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특수하게 제조를 해놓은 건데요. 이 위쪽에다가
저희들 지금은 이제 종이 레이블에다가 이렇게 번호라든지 제조년월일을 써서 넣고 위에다 면전을 하고 멸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바로 프린팅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그 레이블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안에 종이를 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후에 아마 이 종이 레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서 넣는지도 실제로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제 캡튜브에다가 10% 스킨 밀크를 한 3ml 내지 5ml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멸균을 하는데요. 110도씨에서 한 15분간 2번 정도 멸균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멸균을 하실 때는 2번 멸균을 하는데 연달아서 2번을 하시면 그 스킨 밀크가 흰색인데 갈변이 좀 돼요. 그러니까 한번 멸균하셔서 식힌 다음에 한 번 더 멸균을 해주시면 장기 보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백금이로 이거를 그 스킨 밀크에다가 잘 현탁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시린지를 이용해가지고 앞에 니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멸균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다가 이렇게 분주를 합니다. 이 스킨밀크에 그려 한 0.3ml 정도씩. 그러니까 굉장히 소량을 분주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분주를 한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80도씨쯤 되는 디프리저에다가 한 30분 이상 동결을 시킵니다. 근데 좀 성급하게 구셔가지고 이걸 30분 이상 동결을 안 시킬 경우에는 동결 건조기로 옮길 때 녹는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거든요. 녹게 되면 여기서 백큐을 걸기 때문에 이렇게 끓어오르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동결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요. 동결을 시킨 다음에 동결 건조기에서 오븐에 건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백큐 실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뒤쪽 백큐 펌프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버너를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유리 아마 보시면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실링을 하신 다음에 진공도를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동결 건조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4도씨 저온실에서 저희들은 따로 저온실을 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는데 뭐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는 냉장고 같은데 차례대로 보존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동결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또 저희들한테 클레임 오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아마 균주를 받아가시고 나서 재생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보존 방법들로 보존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거를 재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결 보존을 하셨을 경우,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글라이세로 스톡이죠. 하셨을 경우에는 균주를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그 균주를 분양해 드렸을 때 거기서 얘기하는 적정한 배지를 꼭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대부분 세균이면 뭐 생각하시기에 그냥 LB라든지 뭐 뉴트리엔트 아가라든지 이런 데 잘 자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운 균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배지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추천하는 그 배지에다가 배지를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배지를 만드신 다음에 기본으로는 리퀴드 컬처가 먼저가 아니고요. 한천 배지, 아가 배지를 만드셔가지고 싱글 콜로니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클레임 오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바로 그 앰플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여기 그 리퀴드에다 바로 넣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그 아가 배지에다 키우셔가지고 거기를 가지고 일종의 시드 컬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지를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려놨던 디프리저에 넣어뒀던 아니면 나이트로젠 탱크에 넣어뒀던 거기에 있는 크라이튜브를 녹이시는 겁니다. 녹이신 다음에 루프를 이용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균 현타액이죠. 요거를 여기 한 3회 정도 보통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스트리킹을 하죠. 첫 번째 부분에다가 이렇게 3번 정도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균주를 스트리킹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온도도 좀 적정하게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28도, 30도 뭐 이러면 한 30도 정도에 키우셔도 괜찮은데 저희들이 그 추천하는 것 중에 뭐 25도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온도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30도씩 키우시면 잘 안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온도를 좀 적정하게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정말 싱글 콜로니가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자주 실험했던 균주의 경우에는 내가 평상시 보던 균주랑 다르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보존을 하시든지 앞쪽 부분에 있든 아니면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실험을 하시든지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만약에 생기셨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 말씀드린 마지막 그 슬라이드 같은데요. 동결 근조 보존을 어떻게 할 거냐, 보존되어 있는 앰플에서 균주를 어떻게 재생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가장 저희들이 그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해드리면 대부분 균이 안 자란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면 적정한 배지나 이런 방법들을 제대로 안 지키셔가지고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균이 안 자랐다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이 직접 이 앰플을 꺼내가지고 실험을 해봅니다. 실험하는데 저희들이 키우면은 거의 대부분 다 자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쪽에서 가져가신 분들이 이런 핸들링 하는 거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균주가 배양이 까다로운 그 종류들이 있어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미네랄 솔트를 요구하는 종류라든가 아니면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혐기성일 경우 혐기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시면서 분양에 가셔가지고 혐기성이 아닌 상태에서 이 균을 키우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분양을 받아가지고 키우고자 하실 경우에는 그 균주에 대한 어떤 지식을 미리 좀 습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실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렇게 앰플로 가죠.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커트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유리에 이렇게 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줄칼 같은 거로 여기다가 이렇게 금을 주시면 되는데 이 유리 바이알 전체를 돌아가면서 금을 안 주셔도 돼요. 여기 한 부분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금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70% 알코올로 바깥쪽을 다 이렇게 잘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금이 가져 있는 부분을 그 분전 버너에다가 이렇게 살짝 내시면은 그게 이제 어떤 자극이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분전 이렇게 금이가 있는 쪽이 바깥쪽으로 되도록 해서 이렇게 당기시면 내가 있는 안쪽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쉽게 풀어집니다. 쉽게 이렇게 두 동각이 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여기다가 멸균수를 이제 넣는데요. 대부분은 생리식염수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키우고자 하는 그 아가 베이지에 아가를 넣지 않는 리퀴드 베이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정유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무난하신 게 정유수를 쓰시면 되겠죠. 근데 보통 정유수를 1ml 정도 캡튜브에 만드시거든요. 멸균을 해도 주시는데 여기에서 한 반 정도만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종이 레이블을 밖으로 빼내서 얘는 화염 멸균을 해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리 같은 것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알코올 같은 데 담궜다가요. 잘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그 백금이를 집어넣어서 이걸 잘 현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탁을 해주시고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3회 정도 배지 접종하듯이 여기도 똑같이 접종을 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서 백금이로 한 3개 정도를 옮기신다 그런다면 여기 나머지 현탁액이 남아있죠. 그러면 무균 상태로 돼 있는 여기 캡튜브 원래 그 증류수가 들어있는 캡튜브에다 이걸 다시 넣으시면 돼요. 넣어서 잘 닫으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 15일 정도 보존이 가능합니다. 이걸 보존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배지를에다 균을 키웠을 때 균이 안 자랄 수도 있고 균이 큰 탐이 됐을 수도 있고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스트리킹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균주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꺼내서 다시 스트리킹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바로 버리실 말고요. 이걸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15일 정도 지나서 이게 이 균주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고 그러면 여기 잘 자랐다 그러면 1차적으로 글라이세롤 스톡을 하나 해두시면 다음에 다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실험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걸 버리실 때도 항상 멸균 하셔가지고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균주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뒤쪽에 있는 거는 똑같이 그냥 쓰시면 되는데 앞쪽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 크라이 튜브를 녹였다가 다시 사용하시고 얼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바이알을 만들 때 여기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글라이세롤 스톡을 만들 때 되면 이게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죠. 보통 2개 내지 뭐 많이 만드시는 분은 10개까지 만드실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많이 쓰는 경우에는. 근데 만드신 다음에 얘를 여기 이제 차례대로 넣어두면 여기 하나씩을 꺼내 쓰게 되겠죠. 근데 무작위로 꺼내서 쓰지 마시고요. 앞에서부터 차례로 꺼내 쓰시면 돼요. 얘를 꺼내가지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레이블링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바이알이 적어도 한 7번 정도 쓰신 다음에는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남았다고 계속 쓰시면 안 되고요. 특히 플라스미드 같은 게 들어있을 경우에는 어떤 뮤테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얼렸다 녹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극을 굉장히 심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크라이오튜브에 넣어 있는 글라이세롤 스톡은
10번 미만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균액이 남아있어도 그거는 멸균해서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고 그 다음 걸 쓰시고요. 그런 식으로 가시다가 만약에 어느 날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걸 쓰는데 지금까지 하던 실험 결과하고 전혀 다르다. 그러면 나머지 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바이알만 어떤 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몇 번 쓰다가 하면서 뮤테이션이 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뭐 두 개 내지 또 세 개가 정도 남으면 다시 이 균주를 키웠을 때 문제가 없으면 똑같은 스텝으로 균주를 보존해서 장기 보존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